북한이 주민 15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군중대회를 여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나오는 대남 강경책이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입니다. 홍영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자신들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대남 결속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을 한 것은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그 김정은이 새로 최고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에 자신의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고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직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일이 북미 관계는 계속 그 개선을 시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남북 관계는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대남 비방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바로 과거에 철천지 원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죄양으로서 남한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대남 비방을 가속화했는데요. 이번에도 최근에 북미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관계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북한이 계속 이제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북 관계를 차단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남북 관계 봐서하겠다. 대신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강경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 김정은이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최대 격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판문점 시찰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렸는데 예, 그렇죠.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판문점이라는 현장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을 띄우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판문점에서 각종 대화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려는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다시피 격동 상태를 얘기했고 그 보도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초긴장 상태의 어떤 이 한반도 정세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을 봐서는 지금 대립이라는 측면을 보다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강한 리더십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고 강경한 그런 태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자기가 주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용맹성, 대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키 리졸브 훈련 같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좀 문제 삼아서 예. 성선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김광진 국방부 장관도 최근에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도발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런 도발을 하려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섣부른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즉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럼 북한이 도발을 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도발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한이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든지 특히 그래서 북한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지금 북미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 그 북미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즉 과거에 북한이 보면은 항상 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그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다면 또 지금 북한의 도발 같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중국도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또 함부로 도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 도발
이런 거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변 국가의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은 도발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베이징에서 열린 그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로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요? 통미봉남, 좀 우리나라를 소외시킨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미봉남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딱 그 현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이 분명히 미국과의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지금 북한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 기조를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선미 후남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과거부터 결국 탈냉전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온 그런 그 경향이 쭉 있었고요. 이번에 그 북한의 태도도 그런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을 하면서 이 남북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에 굉장히 소극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소위 봉남, 남북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우선 지금 그 통미 봉남이란 것이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미 간의 협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그 성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조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통미 봉남이라는 전술이 잘 먹히기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는 남한이 빠지고는 제대로 진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북한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 속에서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관계가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한미 관계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하고 미국은 한반도를 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특히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저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을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또 한미 관계가 자동적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정말 잘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미봉남 그랬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봉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남북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또 뭐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는 잘 되는데 이게 남북 관계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그 어떤 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사실 북미 관계가 좀 이끌어가고 남북 관계가 또 뒤에서 끌고 또 서로 역할을 바꾸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장이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은 아니고요. 결국 그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이 핵카드를 들고 나오고 나서 미국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즉 평화 관계를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 북미 평화 협정이라든지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뿐이지 결국 중요한 목표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북미 관계 개선을 보다 그 강조한 것은 긴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만 표현이 약간 변한 것일 뿐이지 어떤 새로운 협상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자회담이 열린다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경수로 사업이요. 지난 2002년 2차 핵 위기 이후에 사업이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복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경수로 문제는 1994년에 북미 간 합의, 우리가 흔히 그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것에서 북한이 기존에 그 개발해오던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들이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 전력난에 처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전력난 해결 차원에서 경수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은 이 경수로 지원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아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수로 그 지원을 요청을 해왔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이후에 이제 이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그 6.1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비핵화 조치의 그 하나로서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는 대신 우리 또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은 경수로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수로 문제가 완전히 그 폐지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네. 계속 살아있는 문제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조약들을 이용해서 계속 경수로 문제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2월 말에 북미 그 합의에서도 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계속 할 것이라는 약속을 네. 양쪽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